거들조의 GCP 프로젝트 주변이 아닌 이곳에 있다의 주인공들을 사전 동의를 받아 이곳에 모셔보았습니다. 주변이 아닌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부탁합니다. 저는 20살이고 인생이 힘든 바이섹슈얼입니다. 사이버 강의 들으며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처하고 같은 성별인 여성과 연애 중입니다. アイドルとファッションが人生の人。不重视性别的人，我觉得比起性别更重要的是自己的感情。首先考虑到感情，才能去考虑性别，更重要的是灵魂。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인식 및 생각이 궁금합니다. 差別を禁止するべきという考え方は素晴らしいと思うけど、それも一人の意見、感情、方針であって個人の自由なので、そういう意見、感情に法で線引きするのは難しいと思います。でも、差別による明確な格差や被害がある場合に勝訴できる状態は必要だとも思います。相关的歧视其实没有很严重，但是关于性少数者的立法还是没有的，很少有组织为真正的平等和性少数者而去追求他们的利益。我认为中国没有制定相关法律与观念和主流的观念有关。我相信随着中国人的意识形态平均水平的提高，中国全面的反歧视法普及只是时间问题。 성소수자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추진 중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SNS에도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오프라인상에서 소두가 나온다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知らなかったです。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성적 취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저희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동의한다면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성적 취향 및 성 정체성 정의가 빠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정으로 작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별받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은근슬쩍 배제하는 느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賛成です。セクシュアルマイノリティの差別によって実害があるなら必要だと思います。 이러한 법 제도 체계 수정을 거듭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현실이 사람을 막막하고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득권 중의 공감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지는 현실이죠. 하지만 나도 변하고 너도 변했으니 세상이 변할 거란 희망은 가지고 있고요. 社会問題にリアルタイムでしっかり問題視していてとてもいいと思います。 我觉得当一个国家的每一个人都不再存在偏见时，这个国家才是人们想要居住的地方。所以我认为像全面反歧视法这样明确的最低底线很重要。 절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으로 법령을 수정해서 제안하기도 했는데 혹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칭의 수정이 어떠한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평등법보다는 차별금지법이 걸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평등은 너 하나 나 하나 이런 느낌? 결과적으로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섣부른 느낌이에요. 차별을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차별금지법보다 구체적이기부터고요. 실질적 평등, 현실적 평등인지 쉽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당장 해결책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듯해요. 하나를 꼬집어내지 못하는 것 같고요. 平等という言葉を使う方が逆に難しいことが増え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이번에는
한국 인터뷰이에게 차별금지법을 갖는 의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얼마나 체감하시나요? 10가지의 수치로 나타내자면 6에서 8이요. 사회생활 시작하거나 독립한 게 아니라 절실하게 체감하진 않아요. 하지만 SNS에서 접하는데 법적으로 동성애자의 선거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치만 뭔가 당장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낀 계기는 없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된다면 아플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에서 필요성을 느끼죠. 이 사람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게 결국 아파도 생을 마감해도 법적인 관계가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흔적 없는 존재가 되는 게 무섭고 이를 이성관계에만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성소수자를 정의하고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큰 이의가 있죠. 이전 본인을 본인으로 법적 가시화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질까요? 的话，首先对我最大的影响是我可以跟同性结婚，并且我在国内有权利可以收养小孩，而不必到国外去生活了。我认为这会让我的父母更容易接受同性结婚这件事。こちら側は何も変わりません。変わるのは差別している側の対応だと思います。 사실 당장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해요. 법에 구애받는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가시화된다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게 있을지 의문점이 드는 구간이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을 텐데 실질적 삶에서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걸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우리겠죠? 이를 발판으로 삼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나 인식을 발전시켜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わからないです。 계속 생각해본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업을 개척해낼 수도 있지 어떤 기발하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치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세상에 성소수자가 실체하고 있다는 것을 수면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본인에게 차별금지법은 땡땡땡이다. 말을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스크다. 지금 이 시국에서 꼭 필요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죠. 눈에 보이는 혐오와 차별을 막아줄 수 있잖아요. 私にとって差別禁止法とは気休めだと思います。 性只是使我喜欢的那个人刚好是我的同性而已。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편하시거나 답변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당신이 주변에 있다는 걸 가장 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特にありません。一人消えたくらいで何も変わらないからです。 最好是依靠自己，依靠他人是不成熟的一种行为。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하는 순간을 느끼면 알고 싶어요. 그러나 양가 감정이 들죠. 혐오적인 표현을 접할게요. 나는 모두가 알고 있던 나가 맞는데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내가 다른 시선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알리기 싫어요. 뭔가 오기도 들고요. 이해받아야 할 사람과 사람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정의되는 게 싫어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에 갖는 감정이 혹시 있을까요? 因为中国的思想导致了性少数者在中国像是一个不能被提的禁忌的话题，所以压力很大。所以到现在为止，我并没有考虑太多的东西。カミングアウト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るうちは LGBT が差別化されている証拠であり、カミングアウトという行為やタイミングを設けること自体が謎だと思います。 맨 처음에는 보편적인 단어로 쓰였지만 지금은 좋은 감정을
받지 못하나요? 나를 말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으로 만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비밀인데 더한 죄스러운 비밀로 소설을 부여하는 느낌이에요. 언어 사용의 감각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낍니다. 상냥한 차별, 그러니까 발화자는 차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나 본인이 차별 혹은 불쾌감을 느꼈던 우아한 호모포비아, 이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가 남자였다면 너랑 만났을 텐데 이런 말이요. 의도 자체의 폭력성을 인지하지 못하죠. 내포하고 있는 은연중의 차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들이 힘들어요. 제 성질성, 지향성을 모두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난 여자고 여자로서 여자가 좋은 건데 그런 것을 인식하고 발화하지 않는 게 힘들죠. 또 머리 짧게 자르면 머리 긴 여자들 좋아하잖아, 이런 말들도 의도는 어떨지 몰라도 고려해주고 싶지 않고요. 이성의 중심주의를 아주 깊은 기저에 깔고 말하는 현실을 보여줘요. 私はそういうの気にしないよ、偏見ないよっていう一言です。我的室友会故意跟我保持一种距离感，他不想跟我有肢体接触，可能会怕产生误会吧。但是如果他这样努力的保持距离的话，会让我感觉很不舒服。只是我喜欢的那个人刚好是我的同性而已。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는 다소 작은 범위와 표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주제의 당사자를 타자화하지 않고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호흡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적과 앞으로의 지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 묻는다면 다층적인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바로 손꼽을 수 있는 자리는 성소수자인 당사자일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GCP 성소수자 관련 프로젝트로 활동 중인 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버들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용어 정의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몇몇 분들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지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이유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이나 첨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견지하였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잠재적 실효성을 인지하고 활동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 내용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차별을 인식하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 놓여보는 것입니다. 가령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한동안 서울 시내 가게 곳곳에는 교회 신도들은 출입을 금한다는 한마디로 재화 혹은 서비스 제공 거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라는 정체성이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렇게 노골적인 사회의 배제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구를 접하고 씁쓸했던 이들은 노키즈존과 같이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입장의 거부를 보는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직접 겪지 않더라도 그런 사례를 접하거나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도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현실을 감지하고 개선을 위한 고민을 시작하게 합니다. 특히나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억에 남는 몇몇 기획은 지난 추석 특집으로 발행된 한겨레 21과 경향신문의 트랜스젠더 관련 연속기고 등이 미디어의 모범이었다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법 제도의 시행을 보장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필요성과 효용성에 관해서 설명해주세요.
차별금지법이 어떤 영역에서의 차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의 제정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인데요. 성중립 화장실의 보편화와 생활 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여론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요. 성소수자의 평범한 일상을 위한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성별 정정 수술의 의료보험 적용이나 호르몬 처방의 의료보험 적용처럼 타고난 성별과 인지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의료 조치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처음 나타난 것이 2007년이고 벌써 1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인권 감수성은 많이 높아졌다고 느낍니다. 그에 비해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은 너무 더디다는 느낌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활동이나 사건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성애자 시스젠더로 저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혐오를 직접 마주할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퀴어 문화 축제를 참여해보지 않아서 성소수자 행사에 나타나는 혐오 세력을 직접 경험한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9년 10월 열렸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의 행진단 도착 장소에서 마무리 집회를 위한 무대 세팅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가 소위 태극기 부대의 행진 경로와 겹쳤어요. 무대에 현수막이 걸리고 하다 보니 대충 어떤 행사인지 그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성소수자 혐오적인 발언과 욕설이 난무하여 저희 집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도록 엄청난 물리적 방해 행위가 이어졌죠.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어쩌고 하는 동안 행진단은 들어오지 못하다가 겨우 정돈된 도로로 들어오는데 양옆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이들 사이로 당당하게 모두의 평등과 우리의 인권을 위하여 구호를 외치며 들어오는 평등 행진 참가자들을 보면서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이 아닌 이곳에 있고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저희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음이 아닌 지금 당장 마주봐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보도 마치겠습니다.